보상과 팀장 실력이 겨우 이거냐. 차갑게 울려 퍼진 남자의 목소리에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구르고 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벽에 기댔습니다. 조용히 바닥을 누비던 로봇 청소기의 빨간 불빛이 전멸하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달 전 강진우 40세, 자수성가 40억 자산가. 수진이 고급 결혼정보회사 VIP 라운지에서 회원 프로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결벽증 심함, 모친 부양 조건 때문에 맞선 23회 실패. 옆에 앉은 민석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보이는데? 효자 컴플렉스에 여자 불신까지 있으니까. 수진이 화면을 넘기며 진우의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날카로운 턱선에 깔끔한 정장 차림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얘가 너무 의심이 많다는 거야. 지금까지 여자들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거야? 수진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반대로 가는 거지. 돈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민석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혼전 계약서 써주는 거야. 상속 포기, 보험금 포기, 시어머니 학대하면 즉시 파혼. 수진이 프로필을 덮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한 천사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수진은 사흘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위조하고 자원봉사 활동 기록을 만들어냈어요. 심지어 가짜 부모님의 사망진단서까지 준비해 간병 경험이 있는 효녀로 둔갑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상담실에서 수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부모님 2분 다 암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까지 제가 간병했거든요. 상담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수진 씨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효녀시네요. 진우 씨와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수진이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진우 씨 어머님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간경화 말기에 치매까지 있으셔서 다른 분들이 다 포기하셨거든요. 완벽해. 수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병든 시어머니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은 진우와의 첫 만남을 위해 롯데호텔 라운지에 나타났습니다. 네이비 원피스에 최소한의 화장, 완벽한 첫인상을 위해 연출한 모습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한 수줍은 미소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진우였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이었고 수진을 보는 눈빛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예리했어요. 이 남자 생각보다 까다로울 것 같은데. 수진이 속으로 생각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를 연출했어요. 강진우입니다. 진우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수진은 진우의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진우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제 조건 들으셨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당연히 모셔야죠. 진우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달 전 22번째 맞선 상대였던 김미영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세요? 그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19번째 만났던 이수연은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따로 살고 싶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20번째 상대는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모실 수는 있는데 간병인 고용비는 따로 주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돌보는 건 어려워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15번째 여자였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은 어떻게 되나요? 미리 상속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모두 똑같았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거나 시어머니 모시는 걸 꺼려하거나 조건부 동의를 하거나. 하지만 수지는 달랐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진우가 수진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간경화 말기라 복수가 차서 배가 임신부처럼 불러있고 다리도 심하게 부어 있어요. 치매까지 시작돼서 저도 못 알아보실 때가 많고요. 수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어머니를 간병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알아요. 간병 경험이 있으세요? 네, 두 분 다 암 투병하시느라. 수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병원보다는 집에서 계시고 싶어 하셔서 제가 직접 돌봤어요. 진우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건이 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무슨 조건이죠? 상속권과 보험금 수령권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포기할게요.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을 함부로 대하면 바로 파혼하세요. 진우가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완전히 예상과 반대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은 모두 재산 분할이나 용돈, 생활비 문제를 먼저 거론했거든요. 왜 이런 조건을? 수진이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믿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23번이나 맞선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진우가 움찔했어요. 아마 저까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수진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부모님 잃고 나서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거든요.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받는 가정을 꾸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진우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재산권 포기, 시어머니 학대 시 즉시 파혼. 이런 조건을 내미는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양보호사 일도 했었고 어르신들 돌보는 건 익숙해요. 진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을 포기한다는 조건까지 내밀다니. 혹시 정말 진심인 걸까? 수진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 벌써 가세요? 네,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가 있어서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진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차로 데려다. 괜찮아요. 지하철이 더 빨라요. 수진이 손을 흔들며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진우는 홀로 앉아 수진이 두고 간 서류를 다시 봤어요. 모든 재산 포기 각서. 이런 여자가 정말 존재할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수진 생각을 했어요. 순옥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둘렀습니다. 싫어. 싫다고. 진우가 급하게 달려가 순옥을 진정시켰어요. 매일 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수진 씨라면 어머니를 잘 돌봐줄 수 있을까? 진우가 지친 얼굴로 수진의 프로필을 다시 봤어요. 요양보호사 경력, 부모 간병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보이는 눈빛.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수진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수진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완벽해. 이 남자 완전히 낚였어. 한 달 후, 진우와 수진의 결혼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완벽한 미소, 완벽한 연기, 완벽한 계획.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예쁘다. 진우가 뒤에서 다가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진이 돌아서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어머니도 오늘만큼은 정신이 또렷하세요. 며느리 온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수진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잘해드릴게요. 약속해요. 결혼식장에서 순옥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로 부풀어 오른 배 때문에 숨쉬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순옥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순옥이 흐릿한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어요. 고맙다. 고마워. 진우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신혼집으로 이사온 첫날 밤, 수진은 순옥의 방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방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수진이 순옥의 이불을 덮어드리며 물었어요. 순옥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착한 애다. 정말 착해. 진우가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진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첫 주 동안 수진은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순옥의 약을 챙기고 죽을 끓여 먹여드렸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몸도 닦아드렸어요. 수진아, 고생이 많구나. 진우가 출근하면서 수진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하시면 저도 기뻐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우가 현관문을 닫고 출근한 순간 수진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진이 혼잣말을 하며 순옥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옥이 침대에 누워 힘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약 드셔야죠. 수진이 약통에서 하얀 알약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닌 민석이 따로 준비한 약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옥이 약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몸에 좋은 약이에요. 수진이 강제로 순옥의 입에 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순옥이 뱉으려 하자 수진이 순옥의 입을 막았어요. 삼키세요. 며칠이 지나자 순옥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복수가 더 차올랐고 호흡도 가빠졌어요. 진우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수진은 다시 헌신적인 며느리가 됐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우에게 말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당신은 일이 바쁘잖아요. 진우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일이 한 달간 반복됐어요. 진우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혼자 있을 때는 잔혹한 가해자. 어느 날 저녁 진우가 거실을 걸어다니며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뜯었습니다. 왜 그래요? 수진이 물었어요.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 진우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돌보느라 청소를 못했네요. 진우가 소파 아래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러우면 어떻게 살아요? 수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청소할게요. 내일? 지금 당장 해야죠. 진우가 청소기를 꺼내 직접 청소를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빼놓지 않고 청소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진우가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들여다봤어요.
최첨단 로봇 청소기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LG 코드 제로 R9 마스터, 무음 작동, 스마트폰 원격 제어 가능. 진우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제품 설명을 자세히 읽었어요. WI-파이 연결, 실시간 영상 전송, 보안 기능까지. 이거면 완벽하겠군. 그날 저녁 진우가 큰 상자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뭐예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로봇 청소기야. 이제 청소 걱정 끝이야. 진우가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검은색의 둥근 로봇 청소기가 나왔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최첨단 기능이 가득했습니다. 진우가 매뉴얼을 보며 로봇 청소기를 설정했어요. WI-파이 연결, 스마트폰 앱 설치, 보안 설정까지. 당신은 기계치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 진우가 수진을 보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내 업무용 폰으로만 조작할 수 있게 설정해뒀어. 수진이 로봇 청소기를 내려다봤어요. 그냥 청소하는 기계인 줄 알았습니다. 전원만 알면 되죠? 그것도 건드리지 마. 내가 예약 설정해뒀으니까. 진우가 스마트폰으로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켰어요. 조용히 바닥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소리가 안 나네요. 수진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최첨단 무음 기술이야. 밤에도 작동할 수 있어. 그날 밤 진우가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앱을 켰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카메라를 통해 집 앞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거실, 침실, 심지어 순옥의 방까지. 모든 것이 화면에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진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봤어요. 이제 집안 상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겠군. 한편 수지는 로봇 청소기가 자신을 지나쳐 갈 때마다 살짝 발로 밀어냈습니다.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몰랐어요. 그 작은 기계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돼가? 완벽해. 시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수진이 순옥의 방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수진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바닥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휴대폰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석과의 메시지가 주고받아지고 있었어요. 민석 씨, 언제 올 거야? 전화를 걸자 민석의 나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차에서 나가는 중이야. 진우 그 자식 언제 들어와? 7시쯤. 지금 4시니까 충분하지. 수진이 순옥의 방 쪽을 흘깃 바라봤어요. 아침에 먹인 약물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진 순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르게 들려오는 숨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바닥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윙윙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신경질적으로 발로 툭 밀어냈어요. 방해되네, 정말. 로봇 청소기는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하지만 중앙에 박힌 작은 카메라 렌즈는 여전히 수진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시 묶고 립글로스를 발랐어요. 민석을 만날 때마다 더 예뻐 보이고 싶었거든요. 30분 후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입력음이 들렸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키 185cm의 당당한 체격에 날카로운 인상,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기다렸어. 수진이 달려가 민석의 목에 팔을 감으며 뜨거운 포옹을 했어요. 민석이 수진의 허리를 두 팔로 감싸며 거칠게 입을 맞췄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벌어진 뜨거운 키스였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보고 싶었어? 민석이 수진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나도. 시어머니는 어때? 약 먹고 잠들어 있어. 저녁까지는 절대 안 깰 거야. 민석이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진짜 돈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네. 저 그림들 봐. 얼마나 비싸 보여. 거실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작품들과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독일제 오디오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40억이 어디 가겠어. 수진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저게 뭐야? 민석이 바닥을 조용히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를 가리켰어요. 아, 청소기야. 진우가 며칠 전에 사온 거. 혹시 CCTV 같은 건 없지? 민석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없어. 진우가 집안에 카메라 달기 엄청 싫어해. 사생활 침해라면서 난리 쳤거든.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요즘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데. 민석이 서류 가방을 열어 검은색 전자 탐지기를 꺼냈어요. 손바닥 크기의 기계에 작은 LED 화면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전자기기 탐지기. 숨어있는 카메라나 녹음기 다 찾아낼 수 있어. 민석이 탐지기의 전원을 켜자 화면에 파란 불빛이 들어왔어요. 탐지기를 들고 거실부터 천천히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뒤쪽, TV 주변, 책장 사이사이. 구석구석 전자기기 신호를 찾아 나섰어요. 삐삐삐. 갑자기 탐지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뭐야? 수진이 깜짝 놀라며 민석에게 달려왔어요. 와이파이 공유기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민석이 탐지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민석은 침실과 화장실, 부엌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신호는 잡히지 않았어요. 로봇 청소기는 진우가 미리 설정해둔 슬립 모드 덕분에 어떤 신호도 내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전해. 숨겨진 카메라나 녹음 장치 같은 건 없어. 수진이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진짜 무서웠어. 민석이 탐지기를 가방에 넣으며 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수진이 민석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먼저 보험금부터 정확히 파악하자. 민석이 가방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며 커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시어머니 보험이 생명보험 5억, 상해보험 3억. 총 8억이야. 와, 생각보다 훨씬 많네.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문제는 이걸 자연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야. 민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타살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어떻게 해야 해? 강경화 말기 환자니까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가는 게 최선이야. 의료진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고. 민석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준비한 약물만 며칠 더 투여하면 심장이 자연스럽게 멈출 거야. 흔적은 남지 않아? 전혀. 15년 동안 보상 업무하면서 터득한 거야. 부검에도 절대 안 나와. 수진이 민석의 품에 파고들며 달콤하게 말했어요. 당신 정말 똑똑해. 이런 남자를 만나다니. 나 보상팀 15년 차야. 이런 케이스는 눈 감고도 구분해. 민석이 수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래를 그려봤어요. 보험금 받으면 제주도 가서 바다 보이는 펜션 하나 차리자. 정말? 둘이서? 응.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자. 매일 바다 보면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뜨거운 키스를 나눴어요.
민석이 수진을 소파에 눕히며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수진이 수줍게 물었어요. 아니야. 진우 그 자식한테 제대로 복수하는 거야. 민석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얘 침실에서 하자. 두 사람이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진우와 수진의 신혼 침실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로봇 청소기가 열린 안방 문 사이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렌즈가 주로 바닥을 비추고 있어서 침대 위의 상황은 녹화가 안 되지만 둘이 가끔씩 체위를 바꾸거나 진우가 침대에서 내려와 걸터 누운 수진과의 격렬한 마지막 정사 장면은 고스란히 녹화가 되고 있었어요. 아, 진우 그 바보. 민석이 수진을 끌어안으며 비웃듯 말했어요. 자기 침실에서 아내가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그러게. 너무 착해서 바보 같아.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지. 어떻게 그런 계약서를 받아들여? 잠시 후 두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수진이 냉장고에서 값비싼 와인을 꺼내왔습니다. 이거 진우가 아끼는 와인이야. 한 병에 50만 원 한대. 수진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더 좋네. 그 자식 와인으로 건배하자. 민석이 와인잔을 높이 들며 외쳤어요.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두 사람이 와인을 마시며 크게 웃었어요. 그런데 만약 진우가 의심하면 어떻게 해? 수진이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심할 게 뭐 있어? 당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는데. 민석이 수진의 뺨을 애정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게다가 혼전 계약서까지 써줬잖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맞아. 재산 포기한다니까 완전히 넘어갔어. 그 계약서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 안 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어. 수진이 민석에게 달콤한 뽀뽀를 하며 말했어요. 다 당신이 계획해 준 거잖아. 우리가 한 팀이니까. 민석이 벽시계를 확인하며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슬슬 가야겠다. 진우 오기 전에. 언제 또 와? 내일 모레 오후에. 시어머니 상태 확인하러 와야지. 민석이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수진이 아쉬워하며 따라가 마지막 작별 키스를 나눴습니다. 조심해서 가, 자기야. 민석이 나간 후 수진은 거실을 정리하며 혼잣말했어요. 정말 완벽해. 아무도 절대 모를 거야. 바닥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여전히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진은 그 작은 기계가 자신의 모든 범행 계획과 불륜 현장을 낱낱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사무실에서 업무를 마무리하던 진우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어요. 로봇 청소기에서 전송된 실시간 알림이었습니다. 진우가 화면을 보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하지 뭐. 하지만 클라우드 서버에는 이미 모든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석의 음모, 뜨거운 키스, 진우를 조롱하는 대화까지. 진우가 그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진우가 출근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순옥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며 얼굴에 천사 같은 미소를 띄웠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순옥이 침대에 누워 힘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수로 부풀어 오른 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수진이 침대 옆 탁자에서 컵을 들어 순옥에게 가져다 댔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민석이 준비한 독성 가루가 녹아 있었습니다. 물 드세요. 순옥이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어요. 싫어. 쓴맛 나. 어머니,
약 드셔야 나으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옥이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물 마시면 더 아파. 수진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사라졌어요. 대신 잔인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말 좀 들으세요. 수진이 순옥의 턱을 거칠게 잡고 입을 벌렸어요. 그리고 독이 든 물을 강제로 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 물을 뱉으려 하자 수진이 순옥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어요. 삼켜요. 빨리. 순옥이 숨을 쉬지 못해 몸부림쳤습니다.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결국 순옥이 독이 든 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순옥을 보며 수진이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좀 말을 듣네요. 순옥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왜 이러는 거야? 왜냐고요? 수진이 순옥의 볼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빨리 죽어야 하니까요. 찰싹 또 다른 뺨을 때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순옥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노인의 연약한 피부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 모든 광경을 로봇 청소기가 침대 아래에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구동음이 전혀 없는 이 기계는 열린 방문 사이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바닥 높이에서 모든 것을 포착했어요. 순옥의 퉁퉁 부어오른 다리,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수진의 잔인한 표정까지 초고화질 카메라가 놓치는 것 없이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수진이 순옥을 때린 후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수진이 혼잣말하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때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왔어요. 수진아, 나야. 어서 와. 좀 일찍 왔네. 민석이 검은색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진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민석이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뭐가? 약물 교체하는 날. 이제부터는 진짜 위험한 단계야. 민석이 가방에서 여러 개의 약통을 꺼냈어요. 겉보기에는 순옥이 복용하던 정품 약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가짜야. 겉모습은 똑같지만 성분이 완전히 달라. 민석이 약통을 하나씩 들며 설명했어요. 이걸 먹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자연스럽게 멈추게 돼. 수진이 약통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언제부터 바꿔서 먹여? 오늘부터. 3일 정도면 충분할 거야. 민석이 순옥의 방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상태가 어때? 아까 독탄물 먹였는데 많이 약해졌어. 좋아. 그럼 예정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네. 두 사람이 순옥의 약통을 모두 가짜로 바꿔치기 시작했어요. 혈압약, 이뇨제, 소화제까지 하나씩 정교하게 교체했습니다. 병원 기록은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물었어요. 내 친구가 의사야. 진단서 조작하는 거 식은 죽 먹기지. 민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강경화 급성 악화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보험 조사는? 그것도 걱정 없어. 내가 담당자야. 민석이 음흉하게 웃으며 수진의 허리를 감쌌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서 키스를 나누고 있을 때 바닥에 로봇 청소기가 그들 발치까지 다가왔어요. 수진이 방해된다는 듯 로봇 청소기를 발로 툭 밀어냈습니다. 이거 정말 거슬려. 하지만 로봇 청소기는 오뚜기처럼 다시 중심을 잡았어요. 그리고 렌즈를 다시 고정하여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촬영했습니다. 한편 사무실에 있던 진우가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로봇 청소기에서 온 알림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뭐지?
진우가 앱을 열어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거실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장된 영상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수진이 순옥에게 물을 강제로 먹이는 모습, 순옥의 뺨을 때리는 장면, 그리고 빨리 죽어야 하니까요. 라고 외치는 수진의 목소리. 진우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뭐야? 진우가 영상을 되감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내 수진이었어요. 평소에 보던 따뜻하고 헌신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잔혹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법무법인에서 단련된 냉철함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완벽한 증거를. 진우가 스마트폰으로 클라우드 업로드 상태를 확인했어요. 모든 영상이 자동으로 백업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가 영상이 업로드됐어요. 민석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수진과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 진우가 민석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약물 교체하는 날. 3일 정도면 충분할 거야. 강경화 급성 악화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독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라고? 진우가 이를 악물며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어요. 진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진우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어요. 기다려라. 너희가 완벽한 범죄라고? 내가 완벽한 응징을 보여주겠다. 진우가 스마트폰으로 경찰서 강력반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형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어요. 형사님, 저 강진우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사건 하나 상의드리고 싶은데요. 진우는 현행범으로 잡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구하고 수진과 민석을 법정 최고형으로 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집에서는 수진이 순옥에게 가짜 약을 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순옥이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아파. 약 먹으면 더 아파. 참으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수진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몰랐습니다. 바닥에 작은 로봇 청소기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남편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남편이 이미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가짜 약물과 독성 물질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발은 차가워졌어요. 수진이 순옥의 방에서 나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정말? 민석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어요. 호흡이 많이 가빠졌어. 오늘 마무리하자. 알았어. 지금 준비해서 갈게. 1시간 후 민석이 작은 의료용 가방을 들고 집에 왔어요. 가방 안에는 주사기와 투명한 약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민석이 주사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거 한 방이면 심장이 즉시 멈춰.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흔적은 안 남지? 전혀. 부검에도 자연사로만 나올 거야. 두 사람이 순옥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옥은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가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순옥이 흐릿한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물, 곧 편해지실 거예요. 수진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석이 주사기에 약물을 빨아들였어요. 투명한 액체가 주사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제 끝이야. 민석이 순옥의 팔을 잡고 혈관을 찾기 시작했어요. 부종 때문에 혈관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민석이 순옥의 팔뚝에 주사 바늘을 대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바닥에서 조용히 있던 로봇 청소기의 상태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깜빡깜빡. 붉은 불빛이 어두운 방 안을 비추었어요. 저게 뭐야? 민석이 당황하며 로봇 청소기를 바라봤어요. 수진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청소기인데. 그때 정적만이 흐르던 방 안에 갑자기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로봇 청소기 내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보상과 팀장 실력이 겨우 이거냐?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 손에서 떨어진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벽에 등을 기댔어요. 이게 뭐야? 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15년 차 보상 전문가가 슬림 모드도 모르나? 진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당신이야? 놀랐어? 내 집에서 가장 더러운 먼지는 바로 너희였다. 진우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민석이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디 있는 거야?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3일 전부터 다 봤어. 어머니 때리는 것, 독 먹이는 것, 너희들이 내 침실에서 벌인 짓까지.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진우야, 오해야. 이건 다 오해. 오해? 진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그럼 그 주사기는 뭐야? 어머니 치료용이야? 민석이 급하게 주사기를 주워들었어요. 이건 영양제야. 영양제가 심장을 멈추게 하나? 그때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설마. 민석이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려다봤어요. 경찰차 세대가 집 앞에 정차하고 있었어요. 강력반 형사들과 응급의료진이 집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기랄. 민석이 주사기를 바닥에 내던지며 현관 쪽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현관문이 부서지며 김 형사가 권총을 든 채 들어왔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뒤이어 강력반 형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강민석, 박수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수진이 순옥의 침대에 매달리며 울부짖었어요. 진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석이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 했지만 밖에서 대기하던 형사가 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민석이 붙잡히며 수갑이 채워졌어요. 김 형사가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증거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게 독성 물질이지? 동시에 응급의료진이 순옥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환자 의식 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의료진이 순옥을 들것에 옮겨 실으며 급하게 나갔어요. 수진이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울부짖었어요. 진우야,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제발. 민석은 완전히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집이 조용해진 후 진우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슬픔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진우가 바닥에 로봇 청소기를 내려다봤어요. 빨간 불빛이 꺼지고 다시 평범한 청소기가 되었습니다. 고마워. 진우가 로봇 청소기에게 말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독성 물질 때문에 위험했지만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우가 수진이 던져둔 혼전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재산 포기, 웃기는 소리.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수진과 민석의 계획은 완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기술의 힘을. 작은 로봇 청소기 하나가 그들의 완벽한 범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병원에 갔어요. 순옥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순옥이 진우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진우야. 고마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순옥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네가 구해줬잖아.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편 경찰서에서는 수진과 민석이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박수진, 당신은 살인미수와 노인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떨구며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석이 자백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시킨 거예요. 하지만 로봇 청소기가 촬영한 영상에는 수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진우가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실에는 로봇 청소기가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계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진우가 로봇 청소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 형사가 수사 자료를 정리하며 진우에게 보고했어요. 변호사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우가 의자에 앉아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두꺼운 파일에는 수진과 민석의 모든 범행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수진의 진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김 형사가 첫 번째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본명은 이은미. 과거 5년 동안 신분을 3번이나 바꿨습니다. 진우가 자료를 넘기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3번이나? 첫 번째 사건은 3년 전 부산에서였습니다. 김 형사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70대 호라비 김모 씨와 결혼 후 6개월 만에 사망. 보험금 3억을 수령했습니다. 진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두 번째는 2년 전 대구에서 간암 말기 환자의 아들과 결혼해서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 보험금 4억. 그럼 저는 세 번째 타겟이었습니다. 김 형사가 무겁게 말했어요. 항상 같은 패턴이에요. 병든 부모를 모시는 효자들을 노린 겁니다. 진우가 자료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완전히 속았군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계획이 실패했잖아요. 김 형사가 위로하며 말했어요. 다음 자료는 민석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강민석은 15년 차 보상 업무 전문가답게 완벽한 범죄를 설계했습니다. 김 형사가 민석의 과거 기록을 펼쳐 보였어요. 지난 5년 동안 의심스러운 보험금 지급 건이 12건. 모두 민석이 담당했던 케이스입니다. 12건이나? 네. 하지만 모두 자연사로 처리되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진우가 이를 악물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희생양이 되었는지 상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과거 건들도 모두 재수사에 들어갑니다. 김 형사가 말했어요. 그때 검사실 문이 열리며
담당 검사가 들어왔어요. 진우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검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완벽한 증거 덕분에 기소하는데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살인미수, 노인학대, 보험사기, 신분위조. 합쳐서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진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로봇 청소기 영상이 결정적이었어요. 박 검사가 태블릿을 켜며 말했어요.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이 4K 화질로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순옥을 때리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진우가 참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겠네요. 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자백했습니다. 박 검사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민석은 모든 게 자신의 계획이라고 하고 수지는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사랑? 진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돈에 대한 탐욕을 사랑이라고 하나 보죠. 한편 같은 시각 서울대병원. 순옥이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독성 물질 때문에 부었던 다리도 많이 가라앉았고 얼굴색도 한결 밝아졌어요.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담당 의사가 들어와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순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머리도 맑아진 것 같고 다행입니다. 독성 물질이 완전히 배출됐어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복수도 많이 빠졌고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네. 기적적인 회복이에요. 의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사실 처음 입원하셨을 때는 많이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죽과 반찬을 담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가져왔어요. 고맙다, 아들아. 순옥이 진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진우가 도시락을 펼치며 숟가락을 순옥에게 건넸어요. 직접 끓인 전복죽이에요. 네가 끓였다고? 순옥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요리 배우고 있어요. 진우가 수줍게 말했어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제가 직접 해드릴 거예요. 순옥이 죽을 한 입 떠먹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천천히 드세요. 진우가 순옥 곁에 앉아 함께 식사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진우야. 순옥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여자, 수진이는 어떻게 됐니? 걱정 마세요. 다시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원망하지는 않는다. 순옥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만 불쌍해. 돈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니. 진우가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네가 나를 구해줬잖아. 순옥이 진우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이 최고야.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법무법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강진우입니다. 변호사님, 수진과 민석 사건 관련해서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모두 거절해 주세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진우가 전화를 끊고 순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집이 좋아. 우리 집. 그럼 집을 새로 꾸며드릴게요. 어머니가 편하실 수 있도록.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청소는 누가 해? 걱정 마세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이틀 후 진우가 순옥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이 보였어요.
로봇 청소기가 조용히 움직이며 마지막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순옥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청소 로봇이에요. 우리 집 지킴이죠. 진우가 로봇 청소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로봇 청소기가 순옥 앞으로 다가와 멈춰 섰어요.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네. 순옥이 로봇 청소기를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진우가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간 후 홀로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로봇 청소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이 작은 기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어머니는 수진의 손에 돌아가셨을 거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고마워. 진우가 로봇 청소기에게 말했어요. 로봇 청소기의 작은 LED 불빛이 한번 깜빡였어요. 마치 천만에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수진과 민석의 사건이 사회면에 크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연쇄 보험금 사기 부부, 로봇 청소기가 폭로했다. 진우가 기사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기술이 악을 물리친 현대판 권선징악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부엌에서 순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야, 차 좀 끓여줘. 네, 어머니. 진우가 일어나며 로봇 청소기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제는 감시자가 아닌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6개월 후 가을. 진우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미역국이 끓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준비됐어요. 알았어. 곧 나갈게. 순옥의 밝은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진우가 상을 차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방에서 나왔어요. 복수로 부풀어 있던 배는 완전히 가라앉았고 코끼리처럼 부어있던 다리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진우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 내 덕분이야. 순옥이 식탁에 앉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밥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지. 진우가 정갈하게 차린 아침상을 순옥 앞에 놓았어요. 따뜻한 미역국, 고소한 달걀말이, 아삭한 무침 반찬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리 실력이 이렇게 늘 줄이야. 순옥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어요. 어머니가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보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바닥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조용히 움직이며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니? 순옥이 문득 물었어요. 어제 최종 판결이 났어요. 진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수지는 무기징역, 민석은 25년형이에요. 그렇게 오래? 어머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들까지 모두 밝혀졌거든요. 진우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수지는 지난 5년 동안 신분을 계속 바꿔가며 부유한 효자들을 노려왔대요. 피해자가 저희 포함해서 8명이나 됐어요. 순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8명이나? 네. 그중 3명은 실제로 돌아가셨고요. 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민석도 보험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15년 동안 사기를 저질렀고요. 무서운 사람들이었구나. 다행히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해요. 진우가 순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법무법인 인맥을 총동원해서
가석방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순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구나. 그때 로봇 청소기가 식탁 근처로 다가왔어요. 순옥이 로봇 청소기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이 작은 친구가 우리를 구해줬지. 맞아요. 만약 이 친구가 없었다면. 진우가 상상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로봇 청소기의 작은 LED 불빛이 한번 깜빡였어요. 마치 별 말씀을 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해.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아. 순옥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진우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며칠 전부터 이들의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연쇄살인범을 잡다 AI 기술이 만든 현대판 권선징악 첨단 기술이 구현한 정의. 각종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지만 진우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어머니의 평화가 더 소중했거든요. 아, 그런데 오늘 이 원장님 오신다고 하셨지? 순옥이 물었어요. 네. 정기 검진 받으시라고 하셔서요. 이 원장은 진우의 대학 동창으로 간 질환 전문의였어요. 순옥의 기적적인 회복을 지켜본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1시간 후, 이 원장이 집에 도착했어요. 의료 가방을 들고 온 그는 순옥의 상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놀라워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다 아들 덕분이에요. 순옥이 진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이 원장이 간단한 검사를 한 후 결과를 설명했어요. 간 수치가 정상 범위고 복수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혈압도 안정적이고요. 정말 다행이다. 진우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사실 처음 입원하셨을 때는 많이 위험했거든요. 이 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독성 물질 때문에 간과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됐었는데 이렇게 회복되다니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독한 약물이었다는 뜻이네요. 진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네. 조금만 늦었어도. 이 원장이 말을 흐렸어요. 순옥이 로봇 청소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친구가 우리의 생명 은인이에요. 이 원장이 로봇 청소기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첨단 기술이 생명을 구한 거군요. 검진을 마친 후 이 원장이 돌아가고 진우와 순옥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진우야. 순옥이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말이야.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려야지.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도 혼자서는 안 돼. 나도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 진짜 좋은 사람과 가짜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순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이도 처음에는 정말 착해 보였는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판단할게요. 그때 로봇 청소기가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와 멈춰 섰어요. 마치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도 우리 가족이야. 순옥이 로봇 청소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집 잘 지켜줘. 진우가 웃으며 로봇 청소기를 바라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 기계는 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진우가 다시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순옥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고 개인 사무실 낼까 생각 중이에요. 왜? 어머니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진우가 갈비를 뒤집으며 말했어요. 큰 회사에 있으면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인데. 괜찮아요. 제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순옥이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럼 정말 좋겠다. 매일 함께 있을 수 있겠네. 진우가 요리를 마치고 상을 차렸어요. 맛있는 갈비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이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집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조용히 바닥을 청소하며 이 평화로운 광경을 지켜봤어요. 더 이상 범죄를 감시하는 기계가 아니라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진우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의 악몽 같은 일들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과 민석은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자신과 어머니는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회복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진우야, 내일 시장에 함께 가자. 순옥이 말했어요. 좋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 사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다. 순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진우도 환하게 웃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집, 건강하게 회복된 어머니,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며 하루의 임무를 마쳤어요. 작은 LED 불빛이 잠시 깜빡이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거실 불을 끄며 로봇 청소기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고마워. 내일도 잘 부탁해.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다시는 어둠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로봇 청소기가 언제나 가족의 평화를 지켜줄 테니까요. 1년 후 봄, 어머니 나왔습니다. 진우가 주방에서 나오며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손에는 갓 구워낸 생일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순옥이 소파에 앉아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우와, 우리 아들이 케이크까지 만들다니. 오늘은 순옥의 6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순옥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생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진우가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고 초를 켰습니다. 소원 빌고 불어보세요. 순옥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눈을 뜨고 후 하고 불어 초를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진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우리 진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순옥이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또 그런 말씀. 진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진짜야. 나이 이제 많은데 혼자 어떻게 살아? 케이크를 자르며 두 사람이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바닥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이 집의 든든한 지킨이 역할을 해온 작은 친구였습니다. 맞다, 이 친구도 축하해줘야지. 순옥이 로봇 청소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진우가 케이크 한 조각을 바닥에 놓았어요. 너도 함께 축하하자. 로봇 청소기가 케이크 근처로 다가와 LED 불빛을 깜빡였어요. 마치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형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형사님. 진우 변호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박수진과 강민석 사건 관련해서 마지막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형사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진우가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며 통화를 계속했어요. 어떤 결과요? 추가 피해자가 5명 더 확인됐어요. 총 피해자가 13명입니다. 김 형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수지는 7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연쇄 범죄를 저질러 왔더군요. 13명이나. 진우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민석도 20년 전부터 보험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기를 쳐왔고요. 피해 규모가 500억 원이 넘어요. 그럼 형량이 늘어나겠네요? 네. 수지는 사형 구형이 될 예정이고 민석은 무기징역입니다. 김 형사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사회에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은 어떠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모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변호사님이 먼저 신고해 주시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김 형사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온 진우가 순옥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구나. 순옥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네. 더 이상 누구도 그들에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순옥이 로봇 청소기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작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몰라.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로봇 청소기가 없었다면 수진과 민석의 범죄는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진우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택배입니다. 진우가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강진우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주문한 택배가 없었어요. 택배 상자를 자세히 보니 발신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LG전자 고객 서비스팀. 뭐지? 진우가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최신형 로봇 청소기가 들어 있었고 편지 한 장이 함께 있었어요. 진우가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강진우 고객님께 저희 LG전자에서는 고객님의 사연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제품이 가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니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마음을 담아 최신 모델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LG전자 임직원 일동.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진우가 편지를 순옥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머, 회사에서 선물을 보냈네? 순옥이 놀라며 말했어요. 저희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거든요. 진우가 새 로봇 청소기를 상자에서 꺼내며 말했어요. 기존 로봇 청소기보다 훨씬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최신 AI 기술이 탑재되어 더욱 똑똑해진 모델이었습니다. 기존 로봇 청소기가 새로운 친구를 보고 다가왔어요. 두 대의 로봇 청소기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친구가 생겼네. 순옥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가 새 로봇 청소기를 설정하며 말했어요. 이 친구는 평범하게 청소만 하는 용도로 쓸게요. 그럼 저 친구는? 순옥이 기존 로봇 청소기를 가리켰어요. 우리 가족의 수호신이죠. 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아니, 두 사람과 두 대의 로봇 청소기는 함께 생일 파티를 마무리했어요. 진우야, 정말 행복하다. 순옥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서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는 수진의 위험한 계략에 완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작은 로봇 청소기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죠. 진우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쇄보험금 사기 사건의 주범 박수진에게 오늘 오후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공범 강민석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는데요.
진우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더 이상 그들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음악 방송으로 바꿨어요.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춤추실래요? 진우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 우리 아들이 춤을 추자고. 순옥이 기뻐하며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서 즐겁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순옥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로봇 청소기 두 대도 마치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하하, 정말 재미있네. 순옥이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니까 저도 기뻐요. 음악이 끝나자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웃었어요. 진우야, 약속해. 순옥이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했어요. 무슨 약속이요? 앞으로는 속지 말자.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자. 네, 약속해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어머니, 진짜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야. 수진이 같은 가짜가 아닌.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순옥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일찍 자거라. 내일 또 바쁠 테니까. 네, 어머니도 편히 주무세요. 혼자 남은 진우가 거실을 정리하며 로봇 청소기들을 바라봤어요. 두 대의 로봇 청소기가 나란히 충전 스테이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기존 로봇 청소기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로봇 청소기의 LED 불빛이 따뜻하게 깜빡였어요. 진우가 새 로봇 청소기에게도 말했어요. 너도 잘 부탁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새 로봇 청소기도 불빛으로 대답했어요. 진우가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평화로운 정적. 1년 전의 악몽 같은 일들이 이제는 정말 먼 과거 같았어요. 수진과 민석은 평생 감옥에서 지낼 것이고 자신과 어머니는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내일은 어머니랑 공원에 산책 가야지. 진우가 혼잣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우가 로봇 청소기들에게 인사했어요. 잘 자, 친구들아. 내일도 잘 부탁해. 로봇 청소기들의 LED 불빛이 동시에 깜빡이며 대답했어요. 진우가 방문을 닫자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무섭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정적이었어요. 로봇 청소기들이 내일을 위해 충전하는 동안 이 집에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순옥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속임수도 배신도 위험도 없는 진짜 행복한 삶. 작은 로봇 청소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첨단 기술이 구현해낸 완벽한 권선징악.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거짓 하나 없이 진실하며 걱정 하나 없이 평화로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은 로봇 청소기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40억 자산가를 노린 치밀한 연쇄 범죄자들이 첨단 기술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현대 사회에서도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수진처럼 완벽한 가면을 쓰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우처럼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한다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소중함이죠. 진우가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낸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